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 저 박현상입니다. 유한타증권에 재직 중이고요. 오랜만에 혼자 인사를 좀 드립니다. 그래도 대표님 안 계시더라도 반가우시죠? 예. 저는 반가운데 시장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머지 한 6, 7분, 7, 8분 같은 경우는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4월 2일자 찐시황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거래소가 5포인트 올랐습니다. 5포인트 올랐으면 에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삼성전자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3.6%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패대기가 쳤죠. 참고로 거래소는 조금 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2.2%, 2.29%니까 거의 2.3% 빠진 거예요. 이 정도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닥은요, 좀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른데 어제는 1100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12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황을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해볼만 하겠구나 다시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좀 아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밤에 뭐 주식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와서 좀 IT 쪽 혹은 반도체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쏠릴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방송에서도 어제는 시장이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가 급등을 했고요. 근데 미국 국채가 급등했었던 이런 상황은 조금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 하루 만에 시장이 바뀔 줄은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저도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울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한 10분, 20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느낌이 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이오가 크게 빠지면서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를 좀 팔고 그런데 바이오가 팔면은 다른 종목들도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 시장에서 혼합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급락, 거래소는 강보합 정도의 시장이 이뤘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 수급이랑 종목별 수급을 좀 같이 열어보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를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로 좀 보고요. 저희가 장 마치고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3시 반까지는 8,70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시 31분에 1조를 샀다 하면 동시효과 때 1,300억 정도를 더 사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더 사게 됐는데 종목을 다시 볼게요. 종목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어찌됐든 오늘 오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조의 주식을 순매수를 했는데 종목은 삼성전자를 1조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산다. 언뜻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코리아 주식을 1조나 사기 때문에 코리아 전체를 좋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코리아 주식을 사는 것보단 반도체를 사고 있구나. 그리고 반도체를 사는 것보단 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있는 삼성전자를 사는구나. 요거를 미국 주식이랑 좀 더 뒤를 들어도 생각을 해보시면 엔비디아가 쭉 치고 올라가다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서 그때부터 마이크론이 급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도 아마도 마이크론과 같이 궤를 하겠구나라고 아마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는 이런 시장은 조금 더 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올려놓으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조금 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조금 쉰다면 그러면 다시 어제 시장처럼 조금은 다른 섹터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일부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1조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700억 샀고요. 그럼 두 개 합쳐서 거의 1조 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롯데 200억, 에어로스페이스 200억, 기아 160억. 그러면 오늘 상위 4종목들 빼놓고는 외국인들은 거의 안 샀고요. 개인들 볼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전히 차익 실현을 나서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9천억 매도, 9,300억 매도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8,100억 매도했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현금화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낙수 효과가 있을지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일종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호흡을 좀 해봤어요. 호흡을 해봤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죠. 대부분의 그 펀드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이 뭐냐면은 어제 오늘 제가 좀 뭐 얘기를 들어보고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중소형주를 팔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 며칠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저도 예전에 왜 못 봤겠습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다른 거 다 팔고 2차전지를 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얼마 전 2월 달에는 코스닥 중소형주 다 팔고 밸류업을 사는 그런 패턴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2차전지와 밸류업 종목들과 반도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집중이 될 때 동참을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동참을 했을 때 소위 중소형주를 팔 때의 손절매가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팔고 지금 가고 있는 대형주를 매수하고 그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그 손절했던 중소형주들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메이저들의 매매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는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일부를 좀 스위칭을 해보시면서 무엇이 나한테 맞는지를 같이 고민하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래요. 삼성전자 집중했고 그랬는데 코스닥 입장에서 좀 볼까요? 코스닥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와서 지금 920포인트가 고점을 찍었고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거의 4거래일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다는 게 뭐냐면 시세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를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고 장중에 바이오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소위 툼에 비슷한 것이 나온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요. 오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장중에 20% 이상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7.9%가 빠졌는데 요 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쭉 빠지다가 요때요. 왜냐면은 요때 보면은 거의 한 1시 초반대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회사에서 해명 비슷하게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관련 노이즈가 좀 있었나 봐요. 사실은 이렇게 쭉 빠질 때 미국 관련 노이즈를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시장 누구도 저는 못 들었는데 저도 그래도 소식 한다고 듣는데 그죠? 어찌됐든 그 시장에서 돌고 있는 미국 관련 노이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지가 나왔고 한번 쭉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중에 생각한 건 혹은 투자자들이랑 호흡할 때 말씀드린 건 이거였죠. 지금 바이오주가 빠지는 게 비단 삼천단 제약의 그런
소문 혹은 미국 관련한 노이즈 때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얘뿐만이 아니고 알테오젠, 그죠? 레보캠바이오, 최근 시장에서 한 획을 그었었던 종목들이 이게 크게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여러 종목들 중에서 그 같은 섹터 안에서 여러 개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부러지는 현상을 제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는 첫 조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요것도 팁인데요. 첫 조정이 나올 때는 소위 우리가 댐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어찌됐든요. 개별 종목단에 있으면은 그 이유가 해명이 되고 소명이 되면 반등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 섹터 내에서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일단은 이 섹터를 비우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우는가의 생각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미국 국채금리 급등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동안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주말 사이부터 아마 5일부터일 텐데 AACR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호화폐가 시작이 되면은 그 모멘텀이죠. 모멘텀이 지금 거의 임박해 있는 거죠. 그죠? 그 임박해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의 우리의 대응, 그것을 시장에서는 셀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런 셀온이 시작이 됐을 때 사실은 저는 저 지난주 찐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화요일이니까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총선도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 발현 시기에 한 2, 3일 전부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오늘 화요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정말로 코리아 주식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전 내일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미리 생각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오늘 한 11시 정도까지 시장을 보고 나서 코스닥 반등은 없다. 왜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죠. 바이오 쪽에서 큰 섹터, 큰 종목들이 소위 투매 비슷하게 너도 나도 던지듯이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의 특성상 심리에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는 건데 시장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했죠.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들이다 사고 있으니 이런 현상은 오늘 오후에 적어도 오늘 안에는 뒤바뀌긴 어렵다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화한 주식을 오늘 많이 빠진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일부 현금을 두고 오늘 오후에는 참고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 그러면은 내일도 안 살 거야? 아니에요. 그건 내일 또 봐야겠죠 또. 그죠? 지금 어제 시장 봤을 때는 또 그랬고요. 해볼만 했고요. 또 오늘 장 봤을 때는 또 안 좋았고요. 정말 시장이 도깨비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손쉽게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을 이루기 위한 조건, 소위 중소형주 단위 강하게 워킹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론에너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정말로 바이오 AI에 쏠릴 수 있게 그것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좀 골고루하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미국 단에서도 쏠림이 나오지 않는 식의 시장이 나와야지 우리 장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그렇게 정상적인 순환 매단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다 하면요. 뭐죠, 여러분들? 성장주의 쥐약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좋았었던 성장주의 대표 주자는요. 로봇입니다. 오늘 화면 좀 보시면은요. 두산 로보틱스가 좀 빠졌는데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 21선을 조금 지지를 했어야 됐는데 어제 한번 무너졌고 오늘 2번 무너졌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 로봇주에서 대표 주자는 최근에 엔젤 로보틱스였죠. 상장을 하면서 엔젤 로보틱스가 9% 급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9%, 4% 정도 급락하는. 즉 오늘은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웬만한 성장주들은 던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조금 더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성장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성장주의 대표주 뭐 있죠? 카카오가 지금 4.8%.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200일선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지지는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빠져서 여기에 걸쳐 있을 뿐이지 내일 무조건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급등 현상으로 인한 플랫폼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바이오 같은 성장의 끝판왕이 있는 주식들이 오늘은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고요. 종목들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흥구석유 같은 이런 거죠. 소위 좀 시장이 어렵고 좀 할 게 없을 때 움직이는 이런 대표적인 약간 종목들. 물론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시장 쉴 때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유가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유가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유가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WTI. 유가 보는데 유가는 지금 83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어제 한 번에 빡 올라왔습니까? 어제 하루에 급등 나온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유가는요. 그죠? WTI입니다, 지금. 그런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유가 차트와 흥구석유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는데 흥구석유는 오늘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애매모호하니까는 그래도 모멘텀이라 그래야 되나요? 즉 유가 상승의 수혜가 될 수 있는 흥구석유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도 반도체 쪽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움직인 종목들의 핵심은요, 일단 CXL 관련주들,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오늘 움직이긴 했거든요. 움직이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좀 약간은 시장이 쉴 때 움직이는 종목단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죠? 기존의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도 전개가 조금씩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정도는 오늘 시장 체크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5%나 급등이 나왔어요. 요거를 제가 기사를 일부 캡처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일단은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시를 보면은요. 미확정,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추진에 대한 김동관 승계구도 굳힌다라는 이런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 미확정이라 떴는데요. 본 공시는 요 뉴스에 대한 해명 공시인데 주주 가치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사가 영위한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적 분할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되는 시점은 1개월 이내 다시 재공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으나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긴 합니다. 그죠? 안 쓰고요. 사실 불문입니다. 진짜로 안 할 거면은요. 그런데 일단은 검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데 잠시 여기 보시면은요.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다면은 이거죠.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이라든지 항공 부문을 특화시키고요. 아마 김동관 대표에서 이렇게 특화를 시키고 갔고요. 그리고 만약 인적 분할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항공 방산 이쪽은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가고 시스템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신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비전, 하나정밀기계 여기 최근에 조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적해 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하나정밀기계 부문에서 HBM 밸류가 좀 붙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정밀기계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요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된다. 왜냐면은
이 HBM과 이쪽과 반도체와 방산을 들고 있을 때의 통합 밸류보다는 서로 인적 분할로 떨어져 나왔을 때 밸류를 받는 게 조금 더 각자 밸류에이션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판단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족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일단은 방산,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내가 주도주다라는 거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종목과 빠진 종목과 급등한 종목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일단 오늘 버무려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내일 시장도 오늘과는 달리 좀 좋은 시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은 푹 주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